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야, 지금 산소가 많이 필요하니까 가슴을 크게 벌려다오. 크게 벌려다오 하고 신호가 떨어지는데 그 신호를 받아서 이쪽으로 지시하는 머리가 있어. 뇌가. 그게 바로 순매입니다. 연수. 그럼 연수는 무엇을 감지해서 이것을 확장시키려고 하면 무엇을 토대로 감지해서 일반적인 호흡을 하게 만들고 아니면 숨을 크게 빨아당기려고 하고 이것을 무엇을 보고 감지를 할까요? 피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의 불합을 가지고. 근데 이산화탄소 불합 중에 불합도 어디서 올라오는 것이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올라올까요? 어느 부위에, 어느 근육에서 사용하고 남은 산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나온 부산물 중에 어느 부위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머리 쪽으로 올라갈까? 자, 봅시다. 이게 지금 비밀 막 들어갑니다. 왜 그러면, 많이 그러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비밀이 오늘 여기서 밝혀집니다. 그래도 이미 석가모니가 일러줬고, 저는 그걸 과학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호흡을 이렇게 벌리고 싶다고 해서 무단 벌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 근육을 충분히 확장시키려면 반드시 이 근육을 자주 사용을 해서 충분을 확장시켜야 돼요. 근데 이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요령이 있어요, 여러분. 벌려보세요, 벌려지는. 아무리 의욕을 놓고 이걸 벌리려고 해도 안 벌려집니다. 그런데 이걸 벌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산화탄소를 혈액 속에 많이 이산화탄소의 불합을 높여주면 얘는 벌립니다. 왜? 왜 산소 부족한 것을 감지해가지고 이걸 벌리지 않고, 답은 그러잖아. 야,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를 빨아당겨라 하고 얘를 벌리면 될 텐데, 왜 에너지를 사용하고 남은 부산물인 이산화탄소의 분압을 측정해가지고 감지해가지고 이것을 벌리려고 할까? 인체가 그렇게 세팅됐다는 거야. 우리 인체가. 자, 그러면 인체 부위 중에 여기서 발생되는 심장 가까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가 양이 많을까요? 아니면 저 발끝머리부터 에너지를 산소로 사용하고 나온 이산화탄소 양이 많을까요? 당연히 심장에서부터 가장 먼 쪽에 있는 곳의 피 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겠지. 근데 참 우리 몸이 얼마나 경이롭냐는 말이에요. 이 신체가 없는 이 종아리 쪽에 종아리 부분에
그 의학자들이 말하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다. 늘 얘기하죠. 이 부위. 이 부위에 신경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 신경은 순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이 부위, 허벅지인 부위. 이 부위도 신경이 있고 근육이 움직이는데 이 부위도 연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여 이것은 바로 만약에 머리에서 이산화탄소가 부족하면 얘는 이쪽에 있는 근육들은 장단지나 허벅지 여기는 바로 굳어버려요. 신경을 차단시켜서 얘가 움직이지 않아요. 장단지도 마찬가지. 이 다리 쪽에 올라오는 발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자율신경계, 즉 연수하고 밀접하게 신경이 분포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그러면 인체는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곳에 무엇이 간다? 그렇지.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여기 심장에서부터 피가 이쪽으로 가죠. 그럼 다리를 많이 사용하면, 많이 걸으면 인체는 피를 그쪽으로 몰아줍니다. 몰아줘서 에너지를 사용하게 만들고 정맥이 올라올 때 장단지와 저 허벅지 쪽에 있는 신경들이 연동작용을 움직여서 그 정맥에 들어있는 피를 빨리 위쪽으로 올려보냅니다. 이쪽을 거쳐서 옆구리 기립기를 거쳐서 안으로 들어가서 피가 심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심장에 흘러들어올 때는 거기 이산화탄소가 어쨌다고?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체에서 산소를 많이 사용했으니까 그 피 속에는 이산화탄소 양이 분압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심장으로 올라와서 심장에서 펌핑질을 딱 하니까 위로 올라가서 연수가 이것을 감지를 해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아.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피 속에 이산화탄소가 많다 이 말은 이 밑에서 사용하는 산소 양이 많다.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됐다, 생성됐다 이 말은 산소를 많이 사용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많이 내줘야 돼? 산소를 많이 내줘야 되는데 산소를 많이 내주는 방법이 뭡니까? 이걸 흉부를 달리기 위해서 숨가쁘면 이걸 많이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이걸 가슴을 이때서 이 근육을 얘가 작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숨차게 걷다 보면 여기가 벌렁벌렁거리고 움직이잖아요. 이것은 바로 숙내에서 피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의 분압을 측정해가지고 이 분압이 낮으면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으면 즉 이산화탄소 양이 많으면 그곳에서 산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산소를 많이 흡입시켜야 되겠구나. 산소를 흡입시키는 방법은 갈비뼈를 들어 올리는 방법입니다. 이때 얘를 들어 올립니다. 자, 그러면 왜 산소 양을 감지해가지고 작동하지 않고 왜 이산화탄소를 감지했을까? 인체는.
요거 알면, 과학자 여러분, 요거 알면 무병장수할 수 있다. 왜 그렇게 설계가 됐을까? 이산화탄소를 감지해가지고 이거를 벌리게 만들었다. 아니, 산소 감지하면 될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사색하라고 내가 던져봅니다. 성장기 때 어린이로 태어나서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흉부 중에, 몸중 중에 가장 먼저 쫄아 들어오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응? 성장 다 올라가다가 성장 호르몬이 딱 멈추고 나면 가장 먼저 쫄아 들어오는 거. 몸집이 계속 커져가다가 쫄아 들어오는 거. 바로 요 부분. 그럼 여기 왜 쫄아 들어올까요? 세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인체 구조가. 그럼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지. 이거를 벌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잖아. 벌릴 필요, 얘가 사용할 필요 없으니까 얘를 움직이지 않아. 이때가 벌써 빠르면 3살, 늦어도 5살, 6살 되면 이쪽 근육 갈비뼈는 움직이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어떻다? 떨어진다. 분압이 낮다. 분압이 낮으니까 이게 분압이 낮다 이러면 산소가 많이 필요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얘가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 것만 해도 충분히 산소가 풍족하니까 얘는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사용하지 말라는 지식을 누가 떨어지지? 숙명하는. 그러면 사람마다 5살 되면 이거 똑같이 죽는 걸까요? 사람마다 각각 다르죠. 누가 어떤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얼마나 골고루 산소를 근육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근육을 축소시키는 내용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여 인간의 수명은 여기 이렇게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결국 태어나서 우리가 성장돼 가는 과정, 성장돼서 20살, 18세 전후로 다 성장된 다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몸통이 쪼아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몸통이 쪼아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걸 막 이렇게 쪼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사용하지 못하는 근육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무엇이 줄어든다? 산소가 적게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산소가 적게 들어온다는 것은 세포가 분열이 왕성하게 퍼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쪽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호흡을 통해서 이쪽을 다 여셨어. 이 적강도 다 열었어. 그 다음에 흉부를 열려고 하니까 안 열려. 안 열리니까 지극정성으로 77군데 돌아다니면서 7749, 49일 동안 집중적으로 여기를 몰아쳤더니 얘가 벌려지려고 감이 왔어. 감이 왔을 뿐, 감이 온 듯하니까 더 집중을 해서 이쪽을 흉부를, 멍치를, 언염을 두고, 횡령목 언염을 두고 벌리려고 했더니 좀 벌어진 듯 하다가 딱 경직에 쪼아들어서 꼼짝 않고 이때부터 오히려 더 몸이 이것이 흉부가 더 함몰되니까 결국 이 목 쪽으로 내려오는 이 신경까지도 압박이 걸리고, 이게 압박이 걸리니까 여기는 더 횡령막은 더 못 벌리니까 더 압박이 걸리고, 더 압착이 걸리니까 내려오는 미주신경까지 압착이 걸렸다.
그러다 보니 미주신경과 연결되는 모든 장기들이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다.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석강원이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때 이 양반이 응? 경영을 답답하니까 더럴 수밖에 없잖아요. 앉아있으면 압이 차서 못 앉아있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걷는 거. 걷다 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다? 이게 열림이 호흡이 되는 거야. 그거 놓친 사람입니까? 석가모니가? 이런 사람도 잡아내는데. 그러고는 한 바퀴 뺑 돌고 와서는 옆으로 눕습니다. 왜 오른쪽으로 누우라고 했을까? 수행자 여러분들. 왜 석가모니가 오른쪽으로 눕고 마음 정립해서 응? 마음으로 마음을 고요하고 여기서 가슴을 열으라고 했을까? 왜 그것이 이 기록이 이 초기 현재에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난 이렇게 들었다 하고 지금 여기 적혀 있잖아요, 경전에. 근데 이런 거를 수행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이런 거를 우리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그 경전을 분석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들춰내서 부족하려고 하지 않고 무슨 금강경이야, 반야신경이야, 무슨 하암경이야. 그게 어떻게 이런 수행법이 들어있냔 말이야. 여기 다 들어있는데도 다 놓쳐버리고. 왜 오른쪽으로 노력했어요? 오른쪽 여기 뭐 있습니까? 이것도 봅시다. 요 식도, 이 행행도 위에 식도가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데, 미주신경이 말이에요. 식도 옆에 다 같이 붙어 있어요. 이 흉부 갈비뼈가 압박 탁 걸리면 식도 타고 내려오는 그 옆에 미주신경이 이쪽을 장기 쪽으로 내려가는 미주신경도 압박이 딱 걸려요. 이 압박을 걸릴 때 온몸을 다 힘을 쭉 빼주면 누르고 있던 얘가 나아져요. 나아지면서 그동안 12장, 소장, 결장, 직장, 대장, 관략근들이 가스가 빠지면 못 나오고 딱 조이고 있다가 얘를 힘을 쫙 놔주면 힘을 놔준다 이 말은 어떤 힘을 놔줘야 될까? 이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상, 인상, 중상상, 수사상, 법상까지 다 내려놔야 돼. 모든 욕심, 탐진치 다 버려야 돼. 오직 여기에다만 몰입을 해야 돼. 몰입한 상태로 의식을 탁 놓고 몸을 이완시키면 여기가 뚝 하고 벌어지면서 누르고 있던 미주신경이 나아집니다. 그게 나아지면 아래쪽으로 내려오던 모든 신경이 연결돼서 기능이 상실되었던 관략근이 열어지고 그동안 방귀가 안 나오던 방귀가 푹푹푹 빠져나가면서 여기 있던 부피들이 압력이 떨어집니다. 압력이 떨어지면 그때서야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오지 못했던 횡격막이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덜심 돼. 이렇게 해서 이 흉부를 조금씩 살려가게 됩니다. 요즘 오면 이제 하고 무릎팍 치는 분 계시지? 장에 가스 차는 이유. 여기 열 때까지는 장 그렇게 가스 안 찼는데 왜 여기까지 올라오면 날에 가면 갈수록 점점 가스 차 올라오는지 답을 못 찾았다가 오늘 이 본문 들으면 답을 찾았습니다. 왜 우측으로 누워서 다리를 포개고 사자 자세를 취한 채 몰입해서 마음을 이완시켜라, 마음으로. 그러면 이 흉부가 뚝, 갈비가 뚝 하면서 벌어진다. 이것을 도교에서는 맥해 심계라고 했어요. 앞에 들어오는 이 미주신경이 바로 인맥이에요. 이 인맥이 열리기 위해서는
뒤쪽으로 연결된 뒤쪽 굳어 있는 모든 동맥신경들이 이완 대조선 때 이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등 쪽에부터 타고 들어오는 이 신경, 척추신경 주변에 붙어 있는 주변에 협착적인 이 근육들을 완전히 이완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걸 들어 올리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오죠. 부작용이 와서 이쪽은 더 굳어옵니다. 그러니 몸을 완전히 충부를 릴렉스 시키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적 가슴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가슴은, 이 동맥 흉부는 마음으로, 의식으로 이완시켜야 합니다. 조심하실 건. 이거 열기 전에, 이거 와서 이거 좀 돌려주네. 이거 뒤로 좀 돌려. 이 가슴 열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게. 이런 걸 다 갖추지 않고 가슴을 열려고 덤비들면 100번 실패합니다. 더 뒤로. 이 가슴을 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 이 척추 주변에 들고 있는 이 근육들을 모두 다 이완시켜야 됩니다. 이 근육들이 여기를 눌러서 신경들이 압박을 받고 있으면 절대 가슴을 충부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부위가 어느 부위예요? 대추혈입니다. 이쪽 대추혈 이쪽에서 내려오는 흉부까지 여기까지 이걸 모두 다 여기서부터 붙어있던 게 떨어져야 돼요. 적각로에 떨어져서 와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수행은 그래서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떨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안쪽으로 연기 뻗어 내려가는 신경들을 다 놔줬다. 놔주니까 세포들이 살아 움직입니다. 몰랑몰랑합니다. 이거 만지면 몰랑몰랑해요. 이런 상태에서 가슴이 이렇게 벌려야만이 이게 튀어나오지, 여기를 딱 잡고 있는데 이 가슴 벌린다 하면 나옵니까? 이게 벌어집니까? 그럼 이거를 다 이완시킬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흉부를 이완시키고 흉부를 이완시킬 때는 탐진치 다 드러내 놓으셔야 되고, 이때는 어떤 작은 의식도 움직이면 이거 이완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완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슴을 열려고 덤벼들고 호흡으로 밀어제끼니 여기에 압이 부하가 걸려서 오히려 명치끝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요.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뭐를 압박한다? 미주신경을 압박하는 거예요. 하여 이걸 먼저 여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걸 열어주면 그 다음 단계는 얘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것도 벌어집니다. 나와줍니다. 이게 벌어지면 이 안에 뭐 들었어요? 순매 들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쪼이고 뒤에서 이렇게 쪼아 들어오면 순매가 압박을 받아서 이 순매는 호흡신경을 연결했다고 그랬잖아요. 호흡 근육을 잡고 안 놔줍니다. 그러나 얘가 떨어지면서 이 압박받고 있던 순매를 놔줍니다. 이것이 놔주면 앞쪽의 흉부가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전수행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여 30 이상 볼까요? 대인상. 요거 떨어지면 여기 뭐 생겨요? 그래서 수행자 여러분들이 경전에 나와 있는 30 이상도 상황이니까 상황을 상황으로 보면 부처 못 얻는다. 몸도 살기니까 색조차 버려야 되는 거는 왜 그 30 이상이 연연하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그러면 30 이상이라고 하지 말고
부처가 말씀한 대인상이라고 합시다. 대인상. 32상은 부처에게는 부처를 이제 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비구들이여 대인은 제일 1번부터 봐야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대인에게 있는 이와 같은 32가지 대인상들인가? 수행자 여러분이 수행해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행이 진척될 만큼 되면 되는 만큼 여러분이 몸에서 마음에서 이런 대인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대인상이 나타나는 것을 감지하면서 완벽히 다 나타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추일이 열리고 나면 그 다음 내가 어디 온다고 그랬어요? 여기 뭡니까 이게? 이 뒤에 육지가 그냥 씁니까? 결국 이 대추일이 열리고 난 이후에 쓴 거잖아요. 그럼 육지에 있는 사람은 나타난 수행자는 평생이 보인 수행자는 이게 붙었다는 얘기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아, 그게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대인에게 있는 이와 같은 32가지 대인상들인가. 지금 제가 이 대인상들에 대해서 제 몸에서 벌어진 것은 벌어졌다고 내가 말씀드리고 아직 그것 진행 과정이라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32가지 형국이 인종에 따라서 지역적인 수행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발 벗고 살았느냐 신발 신고 살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인은 발바닥이 넓다 평평하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발이 크게 태어날 수도 있고 이것이 맨발로 다녔기 때문에 오히려 발이 늘 튼튼하게 있는 살아오던 수행자가 이것이 다 열리면서 몸이 릴렉스 되면 발바닥이 더 펑펑하게 벌어질 수도 있어요. 하여 석가모니 발바닥은 정말 튼튼했을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의 발바닥은 평평하다. 이제 이걸 교정합시다. 평평할 수도 있고 덜 평평할 수도 있다. 왜? 인종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대인에게는 발바닥에 바퀴들이 들어있다. 그들 바퀴 사례는 1000개의 바퀴 사례가 태와 중심부가 있어 일체가 들어가죠. 지금 제 밑바닥을 보니까 이렇게 바퀴 같은 살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수행이 성공한 사람들은 나타나는 무늬 같은 것을 얘기하는구나 하고 짐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구들의 대인은 속림석이 길다. 아직 속림석이 제가 길고 있는 중이니까 아직 이건 이렇다 하고 내가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속림석이 충분히 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건 제 몸에 있는 나타나는 현상들을 좀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 비구들의 대인은 손가락이 깁니다. 제 손가락이 무척 깁니다. 이것은 왜? 릴렉스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경직된 사람이 손가락이 길 리가 없잖아요. 이거 떨어지려면 몸이 릴렉스 돼야 되니까. 이 경직된 상태에서 대출이 열립니까? 이건 물리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비구들의 대인은 손과 발이 부드럽고 섬세하다. 부드럽습니다. 이거 처녀 손같이, 애기 손같이.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대인은 손가락, 발가락 사이마다 열 막이 있다. 요게 물갈기 같이 막이 생깁니다. 이건 이제 수행이 더 깊어질수록 점점 막이 커지겠죠. 비구들의 대인은 발꿈치가 발 가운데 있다. 정중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발꿈치가 일제선 했을 때 정중앙에 와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야 중심 잡는 것이 정중앙에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이 발꿈치가 이렇게 비틀어지지 않고 정중앙에 있으면 중심이 잘 잡힙니다. 하여 걸음걸이가 반듯해집니다. 그 다음 비구들이여 대인은 장단지가 사슴 장단지와 같다. 이 장단지가
그다음 대인은 꼿꼿이 서서 굽히지 않고 두 손바닥으로 두 무릎을 만지고 문지를 수 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일어서서 허리 구부리지 않고 손바닥으로 무릎을 만질 수 있다. 저는 아직 무릎까지 이게 내려가지는 않지만 손끝은 내려갔어요. 결국 이것도 릴렉스 됐을 때 된 사람의 인체에서 나타나는 물리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몸이 릴렉스 되면 반드시 팔이 길어져요. 팔이 길어져서 이 손바닥으로 무릎을 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인 30 이상에 나와 있는 형국이고, 그다음 또 중요한 부분, 가장 핵심적인 거, 비구들이여, 대인은 은경이 감추어진 것이 마치 말과 같다. 이게 뭡니까? 마음장상. 대표적인 남성한테 나타나는 대표적인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 동영상 보면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적극 너 한번 옷 벗어봐. 아랫도 내려봐. 할 수 있겠나? 내가 아랫도 내리면 여러분이 어찌 할 건데? 아랫도 내려서 마음장성이 딱 나타나면 여러분이 어찌 할 건데? 그럼 여러분들도 마음장성이 되나요? 내 음경을 보고 여러분들도 보면 여러분이 부처됩니까? 그러나 저를 긍정하고 싶다면 보세요. 이까짓 거 옷 벗는 거야. 이거 뭐 부끄럽습니까? 말이 없는데 어찌 부끄러움이라는 게 있습니까? 단 사회적인 체험상, 경험상 옷을 벗고 입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나처럼 보여준다는 것이 민망스럽고, 저는 민망스러운 게 없어. 그것은 감정적 윤리와 도덕과 예의니까 안 하는 것 뿐이지, 수행자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정말 그거 보고 싶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다시 합니다. 이것도 마음장성이, 음경이 왜 말처럼 감추어지는지에 대한 것도 물리적으로 내가 설명을 다 해놓았어. 본문 보세요. 릴렉스 돼서 이 가슴이 위쪽으로 들어 올라가면, 이 가슴이 열려서 위로 들어 올라가면 이 아래쪽에 있는 근막들이 위쪽으로 당겨 올라갑니다. 숭례가 열려서 흉부가 아래쪽으로 쳐졌던 갈비뼈가 위쪽으로 들어 올라가면 당연히 성기 쪽으로 뻗어있던 근막들이, 근육과 근막들이 위쪽으로 잡아당깁니다. 당길 때 성기가 말성기 같이 이렇게 당겨 올라갑니다. 이런 현상도 수행을 성공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이걸 거짓말을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런 현상이 안 벌어졌다고 30 이상도 상이야, 몸도 색이야 하고 자신 있게 수행자 그분이 자신 있게 덧쳐내지 못하니까 전부 상이라 하고 치우칩니다. 절대 그런 가련한 수행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또 비구리로 되어있는 몸이 황금색이어서 자마금과 같다. 제 몸이 아직 황금색이 아니라서 이렇게 변합지다 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무릎 위쪽으로는 황금색이 지금 서서히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월이 좀 더 흘러서 제가 수행이 깊어지면 이런 황금색이 어떤 원리로 바뀌어가는지를, 세포가 이렇게 바뀌어가는지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번째, 대인은 살과 피부가 부드러워서 더러운 것이 몸에 붙지 않습니다. 때가 잘 안 낍니다. 몸에. 때가 잘 안 끼고 한번 때를 비끼고 나면 피부가 매끈매끈해집니다. 어린아이 피부같이. 이걸 말하는 것 같고, 그 다음 대인은 각각의 털구멍마다 하나의 털만 있다. 오케이. 적외음성, 몸에 있는 모든 털은 1차적으로 싹 다 빠져나갑니다.
그럼 이 위에 털이 나오는데 딱 구멍 하나에 털 하나씩 올라와요. 동시에 다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 부위마다 털이 새롭게 자라는데 털 하나만 딱 올라와요. 올라와서 그 털이 아주 길게 올라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 같고, 또한 털구멍이 다 나 있어서 빵 뚫려 있어서 땅구멍이 물에 딱 담그면 들어가면 물에 작은 거품이 쫙 맺혀 올라옵니다. 땅구멍이 다 열리, 3만, 8만 몇천 개라면서 땅구멍이, 그 땅구멍이 다 열리면 물에 딱 들어갔을 때 물속에 전 몸에 작은 방울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걸 건들면 꼬르륵 하고 올라옵니다. 그 구멍에 털 하나씩 올라옵니다. 그 다음, 개인의 몸이 털이 위로, 이것은 내가 아직 말씀드리기 뭐하겠고, 비고들여 대인의 몸이 넓고 곱다. 뒤에서 보면 몸이 덩판이 높습니다. 왜? 일반인보다 덩판이 왜 넓을까요? 이건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이 제대로 돼가고 있는 여성들이나 남성들은 덩판이 높습니다. 어떤 이유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호흡 근육 키우는데 내가 커져가면 몸집이 안 커져갈까요? 당연히 이 순뇌하고 흉부하고 신경이 연결돼서 이 근육을 자꾸 자주 사용하면 덩판이 넓습니다. 그럼 넓고 곱다. 제 보세요. 허리가 얼마나 곧아졌나. 딱 펴져 구부리질 못합니다. 왜? 이쪽에 근육이 딱 잡혀 있어서 호흡 근육이 항시 앉으면 이렇게 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대인의 몸을 7군데가 풍만하다. 어디 7군데인지 제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대인의 윗몸이 커서 마치 사자와 같다. 저는 이 제목에 있어서 이빨을 왕창 다 뽑아버렸기 때문에 이건 어떻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아마 석가모니는 어릴 때 왕궁에서 자란 왕자였기 때문에 치아 관리를 잘 해오시지 않았나. 그러다가 몸이 릴렉스 되면서 치아도 자라니까 치아가 더 자라서 반듯하게 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구들의 대인은 어깨가 잘 뭉쳐져 있다. 저 어깨 한번 보세요. 촥. 일반 사람 어깨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이 석가모니 어깨가 어떻겠습니까? 특히나 인도 사람들은 몸집이 더 큰 데다가 어깨가 촥 이완된 상태면 얼마나 보기가 어렵까. 석고람에 있는 석가모니상 한번 보세요. 어깨 얼마나 풍만한가. 그랬을 것 같고, 그 다음 비구리의 대인은 누구로다 나무가 둥근 모양이죠. 나무처럼 몸 모양이 둥글다. 균형 잡혔다. 그리고 신장과 두 팔의 길이를 팔을 뻗으면 신장의 길이하고 같다. 자, 몸이 둥글다. 이거 좀 더 불러볼까? 내가 우리가 어린아이로 처음 태어났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몸이 납작할까요? 둥글까요? 모두 다 둥글게 태어났습니다. 둥글게 태어났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납작해집니다. 그럼 납작해지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둥근 채 그대로 보존한 것이 정상입니까? 우리가 지구촌에 76억 인구가 모두 납작해져 있으니까 납작한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이 근육을 아까 말했던 모든 신경들이 다 살아나서 이 근육을 살리면 충분은 여기가 점점 불러나옵니다. 제 가슴만 봐도 여기가 좀 툭 튀어나와서
둥입니다. 더 지금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여 대인의 몸뚱어리는 나무처럼 니그로다 나무가 둥글답니다. 목매이 둥글다. 둥글게 만들어 가야 제대로 된 수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이 팔을 뻗으면 내 키하고 같습니다. 이 팔이 워낙 기니까 이 길을 딱 재보면 내 신장 키하고 거의 길이가 같습니다. 등이 튼튼하다 하는 건 아까 얘기했고, 대인은 섬세한 미각을 가졌다. 이거 말이에요. 미각. 일반 여러분들이 맞는 미각과 후각하고 저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올 봄에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그랬고, 저 철쭉꽃 향기 맡아야 된다. 후각, 미각이 들어오려면 이쪽이 신경이 다 살아나면, 세포들 기능이 살아나면 반드시 그 철쭉꽃 향기를 맡는다. 수행자가 1차적으로 수행에 성공하게 되면, 수행을 잘하면 후각 기능이 돌아온다. 그 후각 기능이 얼마큼 돌아오는지는 철쭉꽃 향기를 일반 사람들은 못 맡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철쭉꽃 향기를 맡습니다. 하여 미각과 후각이 뛰어납니다. 또 있나요? 이 32장까지 다 해봅시다. 다음, 턱이 사자와 같다. 뭐 이건 내가 안 봤으니까. 치아가 40개다. 그 석가모 치아를 내가 못 봤으니까. 난 다 빼뺐으니까 뭐 이건 자신에게 말씀 못 드리겠어. 치아가 고르다. 아마 골랐을 거예요. 치아가 숨들지 않았다. 뭐 잘 자랐었으니까. 치아가 아주 시다. 혀가 길다. 야, 혀가 길다는 부분. 여러분, 우리 벽사진 보면, 저쪽에 보면, 두 낫자 사진 두 개 나란히 써 있는 거 있죠. 아래쪽에서 아래쪽 칸에 하나 가운데 있는 거, 이따 끝나고 유심히 보세요. 거기 보면, 마음장성이 벌어지는 사진이 저기 나와 있어요. 한쪽은 성기가 그대로 있는 상태고, 한쪽 사진은 마감양성이 일어난 이렇게 줄어져 있는 상태를 그림을 그려놨고, 그 옆에 보면 혓바닥을 이렇게 뽑아내놨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이 식도가 열리면, 이 부분이 열리면 혓바닥이 길어집니다. 근데 제 혓바닥도 지금 길어져 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집니다 하고 내가 혀를 이렇게 내 보이지는 못하겠네. 하여튼 그런 원리로 길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목소리를 가지고 가을빈과 새소리와 같다. 지금 제 목소리도 지금 몇 차례 바뀌었죠. 10년 전에 제 목소리, 5년 전에 나의 목소리, 지금 오늘날 제 목소리 놓고 비교해 보시면 날이 갈수록 제 목소리가 점점 우렁쳐지고 바뀌어갑니다. 그 목소리가 마치 아름다운 목소리라고 해서 중국의 새 이름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새 이름이 가름빈가입니다. 그 새 소리와 같다 해서 빗댄 말이 목소리가 가름빈가 새 소리와 같다. 아름답다. 우렁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제 목소리도 좀 자꾸 변해가니까 이것도, 이 목소리도 아직 안착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변해가고 있는 중이니까 더 완전히 다 변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인들은 눈동자가 검푸르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제 눈을 와서 눈동자를 보시면 여러분 눈동자하고 색이 다릅니다. 이것은 피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 속눈썹, 소화 같다. 이것도 내 몸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모르겠고. 이 부분, 두 눈썹 사이에 털이 나고 쉬고 가느다란 솜을 닮았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아, 이것도 분명히 변화가 오는가 본데 한번 유심히 보자 하고 현명을 놓고 내가 보면 여기에 틀이, 솜털 같은 틀이 올라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수행이 깊어지면 이럴 수 있겠구나 하고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 비구들이요. 32상 중에 제일 마지막 대인에게는 정수리에 육계가 솟아있다. 이 부분. 아까 여기 어떤 원리로 이게 육계가 쓴다고 말씀드렸지. 그러니까 대추연이 막힌 상태에서는 절대 이 육계가 형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계가 선다 이 말은 많이 섰느냐 적게 섰느냐에 따라서 대추연이 완전히 다 열렸느냐 조금밖에 안 열렸느냐 이렇게 가름할 수가 있겠죠. 대추연이 완전히 열리면 육계가 아주 뾰족하듯이 지금도 크고 있는 것 같아. 자꾸 안에서 삐져나오는 통증을 느끼는 거 보면 통증을 느껴서 진통제를 자꾸 먹습니다. 이 안에 아플 정도로. 이것을 이 안에서 자꾸 밀어냅니다.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수행을 성공한 수행자의 몸에서 나타나는 물리적인 현상인데 이것을 과학으로 접목시켜서 내가 설명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법사들이나 수행자들이 이 30 이상을 마치 하나의 상으로 치우쳐버리는 이 가련한 수행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금강경에도 상을 가지지, 상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않을 수 없고 또 상을 상으로만 지우치면 부처가 될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상을 가지고 이 형국에 나타나는 형국을 상으로 치우친다면 그러면 전륜성왕도 왕이 부처냐 하고 이렇게 되물어서 제자를 가르칩니다. 일깨웁니다. 또한 그 앞서서 부처의 몸에서 성공했을 때 나타나는 30 이상이 맞냐 안 맞냐 물었을 때 수보리는 나타납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처럼 두 가지 다를 부처는 석가모니는 설명을 합니다. 수행을 성공한 수행자의 몸에 30 이상이 구축돼야 되는 것도 맞고 그 구축된 상을 상으로 드러내면 이 또한 상이기 때문에 절대 몸에서 나타나는 물리적인 현상을 상으로 삼지 마라 하는 엄중함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하여 모름지기 수행자는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몸에서 벌어지는 것을 낱낱이 점검을 하시고 또 굽이마다 막혀 있을 때 돌파하지 못하실 때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다 잘 살피시고 몸에서 이상 증세가 벌어지면 본인이 밝게 알지 못하겠거든 밝게 깨닫고 아는 수행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면 안개에 들어가시는 수행자 여러분 50분 자선하고 10분 행보할 때 오늘 이 법문 잃어버리지 마시고 망각하지 마시고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선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만이 인간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기능을 회복시키려면 반드시 우주와의 뛸래와 뛸 수 없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알아서 우주와 우리 인간이 하나라는 것을 몸소 직접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이 근육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이걸 들어 올리기 위해서 인체 우주에 있는
압력을 이용하지 않고 이 가습을 버릴 수 있습니까? 함몰되어 버린 호흡 근육을 살려내는데 우주에 산소 없이 압력 없이 중력 없이 이게 가능한 겁니까? 결국 모든 생명체는 이 우주와 뛸래야 뛸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우주와 한 덩어리에 되어 있음을 한 덩어리가 돼서 인체를 잃어버린 세포를 기능을 살려내서 모든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마음으로부터 고통받지 않고 육신으로부터도 고통받지 않고 우주와의 자연을 조화로움을 이루면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 이것이 그 길을 아는 자가 깨달은 자요. 그 길을 완성시킨 자가 부처이며 우리는 그 기능을 다 회복한 자가 바로 자신의 본질을 회복한 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수행자 여러분한테 미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히 가슴에 담으면서 11월 본문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